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고소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암튼 저는 고소하고 쌤통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형님네 부부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우리 무시하고 음해하더니 결국엔 꼬라지 좋게 다시 나타났거든요. 솔직히 그들과 인연 끊었을 때 두고 보자라는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여보란 듯이 잘 해낼 것이고 만일 그럴 일 없겠지만 니들이 좀 도와달라 말하는 그런 상황 오면 칼같이 거절을 하리라 다짐을 했었는데 정말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 못했었는데 결국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저는 시부모님이 하고 계셨던 사업체를 제가 이어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받았다라기보단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떠맡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처음에 이 사업체 가지고 올 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주고 싶어 하지 않은 시부모님과 주었으면 하는 형님네 부부 사이에서 저희 부부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두 집안에서 복작복작거리며 아웅다웅 했었거든요. 결국 내어주긴 했는데 이 사업체가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된 데에는 저희 형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형님은 이 사업체 아주버니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에 학을 떼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잘 다니는 사람은 시부모님이 이곳으로 이끌어들여 어쩔 수 없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곳에 들어오고 나서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 사람 자체를 망가뜨렸다. 받는 것도 하나 없이 우리만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다. 희생만 하고 있다 등등. 저 이야기를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형님에게서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회사 상호명만 들어도 자기는 소름이 끼친다고요. 시부모님의 사업체를 짐덩어리로 생각하는 형님, 시부모님이 기대가 있으니 그곳을 관두지도 못하는 아주버니. 결국 형님은 초강수를 두게 되었는데 아주버니에게 그 사업체를 나오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만일 이 사업체 저희 손 못 떠나게 하시면 저희 이혼할게요. 받는 것도 하나 없고 이 사람 이곳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만 더 쌓여간다고요. 저희 매일 부부싸움해요. 왜 이런 걸 주셔가지고는. 만일 큰아들 이혼하는 걸 보고 싶으시면 계속 고집 부리세요. 저 이 사람하고 못 살아요. 이렇게 짐덩이하고는 더 이상 못 산다고요. 이 일로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암튼 오랜 시간 시부모님의 노력으로 일군 사업체 하나가 장남을 이혼시킬 수도 있는 촉발제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업체를 제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 특히 저는 시부모님 사업체에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형님네 부부에게만 의지하고 형님네 부부에게만 힘 실어주는 시부모님 탐탁치 않아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었고 시부모님이 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그만큼 저도 시부모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거든요. 며느리이긴 했지만 솔직히 형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제게는 관심 없는 분들이 바로 시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시집살이 시키지 않고 제게 관여 안 하니 그냥 편안하게만 했었는데 저 사업체가 언젠가부터 저희 부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꼭 어려울 때,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남편에게 돈 이야기를 했었고 그 사업체와는 아무 연관도 없는데 집안 사업이다, 아버지 사업이다 등등을 거론하며 남편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더군요. 어느 정도 집안의 사업체이고 시아버지가 일구신 거 아주버니가 이어받아 그 명목을 이어나가려고 하니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데 돈을 가져가도 갚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미 손을 떼신 시부모님이 돈을 좀 내놓아라 명령을 했고 변제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버니와 형님 또한 입을 닫아버렸다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돈이 나가기는 하는데 전혀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업체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돈 10원 한 장 안 받고 덕보는 것도 없는데 계속 명령을 하고 윽박을 질러대고 아쉬운 소리하니 돈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잔뜩 깨져버린 항아리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주는 격이었었죠. 처음엔 남편이 아주버니의 사업체에 돈을 그렇게 융통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제게 말을 못하고 자기 혼자 알아서 처리를 했었던 거였는데 제가 알게 된 시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통화한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남편 핸드폰은 통화 자동 녹음을 설정해둔 상태였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기종을 쓰고 남편 핸드폰을 제 핸드폰인 줄 알고 화장실에 가지고 들어갔다가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그냥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녹음 파일을 발견하고 듣게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곳에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나눈 통화 녹음들이 들어있었는데 한결같이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은 저는 절대로 모르게 하라 라는 당부였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모르지 않는다. 언젠간 알게 되니 이거 빨리 변제를 해줘야 한다고 거의 울먹이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한결같이 마치 짠 듯이 가족 사업체인데 나 몰라라 할 것이냐고, 아버지 평생의 노력이 담긴 회사인데 네가 아무리 이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이 회사로 인해 공부도 했고 이 회사로 인해 네가 지금 그 정도 사는 것이라고 남편을 나무라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게 된 시어머니와 통화 녹음 파일에서 저는 가뜩이나 사이 좋지 않은 시부님에게 더 악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편이 아주버니 사업체에 돈을 넣고 있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수면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버렸으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통화에는 저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미친 둘째 아들의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시어머니란 사람은 둘째 아들의 사정이 좋든 좋지 않든 그런 거 절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요. 오직 첫째 아들, 오직 장남만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남편의 어머니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정말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대출이 나올 것이 이젠 없거든요. 야, 그럼 어쩌라고? 저 회사 망하게 하라는 거야? 저도 나올 곳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형은 나올 곳이 없대요? 아니, 형은 도대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길래. 네 형 이야기는 하지도 마. 걘 할 만큼 다 했어. 가족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 아니, 자꾸 가족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곳이랑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너 자꾸 이럴래?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돈 나올 곳이 왜 없어? 엄마가 다 알아봤어. 이따가 전화번호 하나 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 누구 전화번호인데요? 혹시 사채하는 사람이에요? 돈 노려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빌려. 이자율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갚을 능력 되잖아. 처가도 잘 살잖아. 엄마가 다 손 써놨어. 그 보증인으로 네 마누라 해놓으면 될 것 같더라. 인감 다 있지? 그냥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네 마누라 모르게 도장 가지고 나와서 하면 돼. 아니, 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라고요? 그러다가 갚지 못하면 어쩌라고요? 어쩌긴 뭘 어째. 니네 처가 잘 살잖아. 그쪽에서 해결해 줄 거야. 딸내미가 보증 서서 갚지 못한다고 하는데 잘난 처가에서 가만히 있겠어? 어휴, 착해 빠지고서는. 엄마랑 통화 끝나면 그 사람한테 얼른 연락해. 바로 앞에서 돈 주는 거니까 엄마한테 바로 넘기고. 알겠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거의 울기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저 통화 내용들과 그동안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이체시킨 돈의 액수를 논하며 언제 변제를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재촉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니, 형님 모두 앞에서 말이죠. 그날 모든 일이 터져버린 거였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형님네 부부, 장남이 맡아야 한다는 시부모님, 제가 그들을 찾아간 것은 그동안 남편에게 가져간 돈을 언제쯤 갚아줄 것이냐 재촉을 하러 간 거였는데 그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사업체의 존폐에 대해서만 떠들어대더군요. 그러면서 형님이 이혼을 이야기했고 차라리 저희에게 그 사업체를 맡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거였고요. 그 사업체 형님네 부부가 맡을 때 시부모님에게 총 3억 5천을 줬다 하더군요. 그 돈 안 받아도 되니 그냥 저희 보고 맡아서 하라고. 자기는 이제 포기라고. 시아버지 사업체는 없앨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데 이제 둘째인 니들이 좀 나서보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시부모님, 그렇게 해야 한다는 형님네 부부,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했네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핵심 내용은 다 생략하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떠들어댔으니까요. 결국 그 사업체는 남편이 아닌 제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한 데에는 이 사람들 손에서 남편에게 가져간 돈 나올래 만무했으니 차라리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변제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떠안기까지 많은 결심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 여러분들도 지겨울 테니
이쯤에서 그만하고 암튼 저는 그 사업체를 아주 심플한 수로 접근을 했습니다. 연 매출 10억도 안 되는 곳이었고 직원이라고 해봤자 비정규직 포함해서 5명인 곳이었습니다. 대충 눈 대중으로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곳은 큰 돈은 아니어도 빚 없이 월급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요. 우선 저는 친정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재작년에 퇴직을 하신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래도 저보다는 회사를 들여다보는 눈이 다를 테니 아버지에게 컨설팅을 받게 되었죠. 아버지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게 이 사업체의 구조는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도 너무 많더군요. 가족 사업이다 보니 복잡한 구조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다 걸려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보험료, 렌탈비, 하물며 핸드폰 비용까지. 이건 형님네 부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부모님의 차는 알고 있었지만 형님과 아주버니가 타고 다니는 차 또한 회사에 소속된 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릴 건 다 누렸으면서 뭔 희생만 했다고 하는 건지. 참 기가 막혔죠.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회사 구조였었는데 복잡하게 꼬아놓은 건 바로 그들이었었죠. 그리고 그 어떤 정치인이 이야기한 적 있지요. 나라에 도둑이 많다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어놓은 거 좀 덜 가져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회사에 달라붙어 먹은 도둑들이 많았던 거였습니다. 싹 다 끊어내었고 형님네 부부 차 가지고 와 팔아버려 회사에 입금시켰고 이렇게 한 건 형님네 부부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결시켜 놓은 것을 끊어내고 시부모님 차도 반납 절차 걸쳐 팔아버려 회사에 입금을 해버렸죠. 저 과정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략 6개월 정도 걸렸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업체들 다시 한번 찾아서 1원이라도 싼 곳과 다시 계약을 했고 그리고 미수금.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두고 왜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기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못 받았던 미수금 정리했고 처리 못할 것 같은 경우들, 특히 악성 같은 곳은 다른 업체에 맡겨버렸습니다. 못 받는 것보단 수수료를 떼어주는 편이 더 효율적이니까요. 저는 제 회사를 맡게 되면서 시부모님 그리고 형님네 부부하고는 인연 끊어버렸습니다. 저 회사를 제게 넘기기까지 손해 하나 안 보고 조금 과장되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심산이 너무 괘씸했었거든요. 물론 저 또한 10원 한 장 허투루 줄 수 없었기에 의견 조율하는데 진을 많이 뺐었고 결국 그 회사 제 손에 들어오면서 저와 그들은 2번 다시 얼굴 마주하지 말자 서로 악담을 한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안정화가 되니까 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없게 뻔뻔한 얼굴을 하며 사업체를 다시 돌려달라 합니다. 그게 싫으면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도와달라 하더군요. 가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제가 듣는 척도 안 하니 그들은 매일같이 집에 찾아왔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하물며 회사에도 찾아오고 문을 열 시도를 하고 저희 집 유리창까지 깨는 짓을 하더군요. 돌려줘라. 아니면 같이 일해라. 그리고 그거 쌓아 올린 사람은 네 시아버지랑 우리 큰아들이야. 너는 정리만 한 거고. 그들의 덕에 이제 안정화 되었으니 그만 제자리에 돌려놓거라. 안 그럼 나 정말 가만히 안 있는다. 더 심한 짓 할 수도 있어. 더 심한 짓?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 그만하세요. 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오지 마세요. 같이 할 마음 없고 지금 안정화 시킨 건 다 제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나누어줄 마음 없다고요. 저 경고했어요.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아니 이게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뭐? 찾아오지 마? 너 지금 나 협박하니? 내가 니까짓 거 하는 말에 동요할 것 같아? 동요를 하든 말든 그건 당신 마음이고 누가 내 시어머니야. 나는 당신을 시어머니라고 생각 안 하는데 다시 찾아오지 말아요. 그렇게 무시하고 뽑아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 코스프레 하는 거야. 참 웃기고 있네. 다시 오지 말아요 정말. 알겠어요? 더 이상 뭐라고 대응할 필요도 없이 저는 모든 증거들을 수집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제가 법적으로 대응을 안 할 것이라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저런 행위들. 가족이라고 하면서 인연 핏줄 운운하며 저런 짓거리 하는 거 요즘 세상의 스토킹 범죄입니다. 실형을 살 수도 있고 벌금도 3천만 원이나 되는 극악한 범죄입니다.
가족끼리 접근금지 신청 못한다고? 웃기는 소리죠. 가족인의 주거침입 인정 안 된다고? 개소리나 다름없죠. 접근금지 명령 받아냈고 벌금형도 받아냈습니다. 그들과 따로 또 대화할 이유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예전에 제 연락처 목록에서 차단 다 해놓은 상태였기에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 없었습니다. 제 목 아프게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변호사 선임하니 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되더군요. 바로 행동을 해버렸고 이렇다 저렇다 사정 들으면서 끌지도 않고 저는 법적으로 그들을 처리해버렸습니다. 남편 마음? 솔직히 그런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만일 남편이 저 일로 속상하다 하면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갈 것 같거든요. 가족으로서 못할 짓을 한 건 바로 저들인데 피해를 보고 있었던 우리가 왜 속상해야 하는 거죠? 그냥 내치고 더 이상 보지 않고 깔끔하게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의 가장 심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란 이름하에 경제적 폭력을 고스란히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안타까움, 연민 같은 감정은 쓰레기통에 다 내다 버리라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